안녕하세요. 병호철학원입니다. 오늘은 많이 적용되는 신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주를 처음 공부하면 누구나 신살에 관심을 갖습니다. 도화살이 있다, 역마살이 있다, 화개살이 있다, 괴강살이 있다, 백호살이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것이 특별한 사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용심보다 도화살을 먼저 묻고 대운보다 역마살을 먼저 물어봅니다. 하지만 명리학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주의 중심은 격국이고 용신이고 대운입니다. 신살은 보조 참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살이 아주 크게 작동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살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명조를 관찰하며 정리한 일종의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많이 활용하는 신살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화살입니다. 도화살은 자, 오, 묘, 유입니다. 신자지는 유, 인오술은 묘, 사유축은 오, 해묘미는 자가 도화가 됩니다. 도화라는 말 자체가 복숭아꽃입니다. 복숭아꽃은 아름답고 사람의 시선을 끕니다. 그래서 도화살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화살을 바람의 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화살은 매력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연예인, 가수, 배우, 정치인, 강사, 유튜버, 영업사원, 이런 사람들에게 도화가 많습니다. 도화가 반드시 이성 문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도화가 용신이면 인기가 되고 기신이면 구설과 스캔들이 됩니다. 또 상관이나 칠살이 도하면 문제가 되고 합충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는 반드시 사주 전체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마살입니다. 역마살은 인사 신해입니다. 역마는 원래 옛날의 역참에서 말을 바꾸어 타던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출장, 여행, 해외, 이민과 이사, 직업 변화와 사업 변화까지 모두 역마의 영역입니다. 역마살이 공망되면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또 역마가 합의되면 관운이 되기도 합니다. 무역업, 항공업, 군인, 경찰, 영업직, 관광업, 외교관, 통역사, 이런 직업들은 역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임목과 사화는 땅 위에서 움직이고 하늘을 나는 역마로 봅니다. 실제로 자동차 비행기와 관련된 직업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다만 역마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에는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화개살입니다. 화개살은 진술축미입니다. 신자지는 진, 인오술은 술, 사유축은 축, 해묘미는 미가 화개가 됩니다. 화개는 원래 황제의 수레를 덮는 덮개를 의미합니다. 혼자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개살은 고독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술의 별이기도 합니다. 철학, 종교, 예술, 학문, 명상, 이런 것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화개가 있는 사람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도 마음 한구석은 늘 혼자입니다. 그래서 작가, 화가, 종교인, 역술인, 철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화개가 인성과 만나면 연구자가 되고 편인과 만나면 학자의 기질이 강해집니다.
관성과 만나면 종교적 성향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고전에서는 화계와 인수, 사묘, 공망이 겹치면 승도지명이라 하였습니다. 즉, 종교인이나 수도자의 길과 인연이 깊다는 뜻입니다. 또 묘지와 고지인 창고 역할도 있어 사주에 화계살이 많으면 인생의 굴곡이 많습니다. 효신살은 편인을 의미합니다. 고전에서는 자식을 극하는 별이라는 뜻으로 효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으로는 연구력과 전문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문, 연구, 기술, 전문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수, 연구원, 기술사, 의사 등의 사주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다섯 번째는 귀문살과 원진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신살입니다. 원진은 원망할 원, 성낼 진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쉽게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면서도 계속 얽혀 있습니다.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 동업자 관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귀문은 감각의 별입니다. 직관이 빠르고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꿈을 자주 꾸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읽으며 분위기를 빨리 파악합니다. 그래서 상담가, 예술가, 작가, 사회복지사, 스님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다만 사주가 지나치게 한습하거나 기울어져 있으면 신경쇠약이나 우울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귀문살은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일과 연지에 있을 때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정신과에 한 번쯤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성이나 관성에 귀문살이 겹치거나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운에서도 같은 현상을 많이 봅니다. 또 큰 사건이 일으킬 때도 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는 홍염살입니다. 홍염은 붉은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노화가 대중적인 인기라면 홍염은 개인적인 매력입니다. 남녀 모두 이성에게 강한 매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끌리는 힘입니다. 고전에서는 주색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현대적으로는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성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음욕살입니다. 음욕살은 단순히 이성 문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강한 구조를 의미합니다. 무엇인가에 깊게 집착하고 몰입하는 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고란살입니다. 고란은 외로운 난초라는 뜻입니다. 부부의 정이 부족하거나 정서적 외로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명조에서 중요하게 보는 신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란살 하나만으로 과부가 된다거나 이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는 고진살, 과숙살이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반드시 사주 전체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낙정관살입니다. 낙정관살은 우물에 빠지는 살이라는 뜻입니다. 갑기힐은 사, 을경일은 자, 병신일은 신, 정임일은 술, 무게일은 묘가 됩니다. 고전에서는 물과 관련된 재난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주에 수가 많고 대운과 세운에서 수가 집중되는 시기는 수액을 조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신살입니다. 열 번째는 현침살입니다. 현침은 매달린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예리한 도구와 인연이 깊습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외과 계통 종사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현대에는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IT 기술자들에게도 자주 발견됩니다. 또한 말이 날카로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11번째는 음양 착살입니다. 혼인 문제를 보는 신살입니다. 고전에서는 남자는 처가가 쇠퇴하고 여자는 시댁이 쇠퇴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결혼관의 차이, 문화적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2번째는 고신살과 과숙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살은 실제 이혼 별거로 생각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 연구자, 종교인, 독신주의자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화개살과 함께 있으면 정신세계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3번째는 탕화살입니다. 탕화살은 불과 열기를 상징하는 신살입니다. 고전에서는 화상과 열병, 흉터, 중독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주 전체가 화기로 치우친 경우 그 의미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14번째는 천문성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직관력, 영감, 예지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술인, 상담가, 종교인, 예술가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15번째는 괴강살입니다. 무진무술, 경진경술, 임진임술이 대표적인 괴강입니다. 괴강은 매우 강한 기운입니다. 독립심, 명예욕, 고집, 결단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좋게 쓰이면 지도자가 되고 나쁘게 쓰이면 독선이 됩니다. 정치인, 군인, 경찰, 또 법조인들에게 자주 보이는 신살입니다. 남성 경술, 여성 경진일은 실제 이혼을 많이 봅니다. 16번째는 백호살입니다. 백호살은 피를 보는 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군인, 경찰, 검사, 판사, 의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백호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을 다루는 능력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7살, 양인, 형살과 함께 작용하면 사고나 수술의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하기도 합니다. 17번째는 양인살입니다. 갑은 묘, 병은 오, 무는 오, 경은 유, 임은 자가 양인입니다. 양인은 칼날과 같은 기운입니다. 독립심이 강하고 승부욕이 강하며 남의 지배를 받기 싫어합니다. 사업가, 운동선수, 군인, 정치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신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고집과 충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인이 강한 사주는 재성을 강하게 극하는 경우가 있어 재물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8번째는 천을귀인입니다. 천을귀인은 가장 대표적인 귀인입니다. 망할 위기에서 살아나는 힘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는 구조입니다. 좋은 스승, 좋은 상사, 좋은 배우자, 좋은 후원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되면 귀인의 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19번째는 학당귀인과 문창귀인입니다. 공부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교수, 교사, 연구원,
기술사,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문창귀인은 글쓰기 능력과 표현력, 학당귀인은 학습 능력과 이해력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번째는 일덕귀인입니다. 갑인, 병진, 무진, 경진, 임술이 해당됩니다. 일덕귀인은 성품이 어질고 덕이 있으며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충파해, 공망, 괴강 등으로 파격되면 그 힘이 없고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사를 보는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화살 하나 있다고, 바람둥이라고 하고, 화개살 하나 있다고, 출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리학이 아닙니다. 사주의 핵심은 격국입니다. 용신입니다. 대운입니다. 신살은 마지막 참고자료입니다. 격국을 먼저 보고, 용신을 먼저 보고, 대운을 먼저 본 뒤 신살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실제 인생과 맞아떨어지는 명리학 해석이 가능합니다. 신살은 보조 참고 자료이고 사주의 중심은 격국과 용신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신살들이 여러분의 명리학 공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호철학원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